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만식의 미스터 방 소설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1 공통국어 천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발단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주사와 술을 마시며 거들먹거리는 미스터 방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광복 직후의 혼란상과 그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등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채만식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방산복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을 통해 사회와 민족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잘것없는 신기료 장수 방산복이 미군의 통역을 맡게 되어 미스터 방으로 출세하였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급격히 몰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풍자의 주된 대상은 방산복이고 그 외에 백주사도 풍자의 대상입니다. 방산복은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자기 과시와 허세에 빠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인물이 그리고 방산복과 백주사 이러한 인물들이 출세하게 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주사는 일제강점기에 순사를 한 아들 덕분에 부귀를 누린 인물로 해방 후에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친일파인 백주사와 기회주의자인 방산복에 대한 희화화와 풍자를 통해 당대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가도 살펴봅니다. 채만식 소설가인데요. 1902년에 출생하여 1950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채만식은 1902년 6월 17일에 전라북도 군산, 당시에는 옥구라고 하였는데요. 군산에서 출생하였으며 1950년 6월 1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교 영문학과를 중퇴하였으며 1924년에 조선문단의 세길로를 발표하여 등단하였습니다. 기자로도 활동하였으며 소설가로 활동하며 당대의 지식인 사회를 풍자하고 사회 부조리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탕류, 태평천하,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논이야기, 미스터 방 등이 있고요. 소설 외에 재앙날이라는 희곡 작품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갑니다.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서사갈래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서사갈래의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구성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나 맥락을 주의하면서 서사갈래의 작품을 수용하고 또 본인이 창작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서사갈래가 무엇일까요? 제 영상 중에도 서사갈래, 소설의 특성에 대한 소설의 이론 영상이 여러 개 올라가 있는데 한번 잘 모르는 분들은 영상을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천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정도로 여기 제시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의 표현 양식이다. 개념은 서술자를 통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한 문학의 한 갈래다.
서술자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형상화한 문학의 한 갈래이다. 소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 쓴 산문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표현해 보았고요. 특성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라고 하였는데요. 형상화 방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실을 반영해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낸다. 우리가 소설의 특성, 개연성과 허구성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 배경 속에서 사건의 주체로 행동한다. 그리고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한다. 라는 이야기 정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설의 3요소 그러면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였고요. 주제는 그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하고, 구성은 글의 짜임새인데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난다라고 하였는데요. 문체는 글투이고요. 인물은 소설 속에 드러나는 사람, 사건은 그 인물들이 벌이는 일, 배경은 시간과 공간이 어딘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분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발단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제시하는 것보다 이 PPT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지금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중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주인은 미스터 방산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그래서 주사 그러면 남자의 성뒤에 쓰면서 그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등장인물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방과 백주사. 주인공은 방산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즘 의기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서술자가 허세를 부리는 방산복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 흰말이 아니라, 흰말, 그러면 우리가 흰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을 말합니다.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세상에.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지금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삼복의 말을 통해서 미군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면서 기고만장해진 삼복의 자기 과시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를 해가지고 그간의 수모와 멸시에 대한 자격지심이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저를 무엇라고를 하며 괄시를 한다는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글에 쌓는 것이었다. 지금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방 툭 튀어나온 눈방울 그리고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 그래서 방산복의 외향적 특징과 표정을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물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인물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코도 삐뚤어졌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 독자들이 인물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글에 쌓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구어체의 말투도 보입니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판소리 사설의 문체다라는 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참 이래봬도 동양 삼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 얘기하겠죠. 물 다 먹어본
방산복 이후 청을 못하나 중국어를 못하나 일을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마신다. 지금 현재형 시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생생한 현장감, 사실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 지금도 무심 중 자기가 생각지 못한 때에 무의식적으로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지금 여기도 방산복을 희화화시킨 부분인데요. 현재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출세를 했는데 현재 처지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출세를 한 후에도 과거의 습관이 나오는 미스터 방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은 참 맥주가 수립낸다. 어느 놈이 만일 무엇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죠. 죄선 사람은 안직도 멀었어. 지금 백주사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미스터 방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 것이 문명했고 조선 사람 아직도 멀었어. 사대주의 사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추앙하고 있고 조선을 비하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백주사가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방산복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백주사의 외향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백주사를 희화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를 한다. 보비위 그러면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대사가 드러납니다. 대화가 아 백상도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지는 오랐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야.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다 11살 위시군. 지금 11살 위인 사람한테 반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복이 37살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허허허허.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신 걸 보게. 건 조백이시지 그랬는데요. 늙기도 전에 머리가 새는 거 흔히 40살 안팎의 머리가 새는 걸 조백이란 표현을 씁니다.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마음속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미스터 방이 괘씸하다라는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백주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 알 수 있고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10년 차이가 더 나면 정말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깍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술이나 담배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서 약간 틀어서 잔을 받쳐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두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지금 백주사가 방산복을 괘씸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공대를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 것이 이제 괘씸한 거고요. 또 발개 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다. 태도도 지금
연장자에 대한 예법에 어긋난다고요. 백주사가 방산복을 괘씸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연장자 앞에서 태도 불량 때문에 지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노랗게 표시한 부분은 뒤 내용과 이어질 내용인데요. 전지적인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해서 백주사의 이제 내면을 제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촉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모모 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궁 모모연 모모촌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 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혼팔 등의 모모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련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지금 표시한 부분은 전지적인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해서 백주사의 내면 심리를 잘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주사의 속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그래서 독립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기침 한 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그래서 일제강점기 하에 친일 행위로 권세를 누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경찰서 주임이라는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이 백주사가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 좋은 세상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지금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하를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권세를 누렸던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독립이 된 상황을 이 지경이다라고 해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반윤리적이고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물입니다. 공동체적인 의식이 별로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스터 방의 태도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백주사와 그 백주사 집안의 내력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근지는 자라온 환경이나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미스터 방의 집안 내력은 아주 초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아비가 집신 장수였다. 70에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래서 지금 백주사의 집안과 대조되는 방산복의 가계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과거와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 농부였었다. 방산복의 세계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코가 삐뚤다라고 해서 외향적 특징을 통해서 조롱하고 풍자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아주 무식한 놈이다라고 해서 지금과
너무 다르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방산복의 미세와 거칠애가 허위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터 방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상 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소장 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핏들이 삼보기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돈벌이 간다고 지금 서술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방산복의 행위를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가 돈벌이 간답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벌이 간답시고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평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석이 간대 없는 아침 저녁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삼북의 무책임한 태도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이 12해 전. 지금 나이가 37인데 12해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25살에 일본으로 떠난 거고요. 그 전에는 그 위에 머슴살이 했다고 하니까 24살이나 그 이전에는 남의 집 머슴을 하였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지금 25에 떠났다고 했으니까 아마 32, 33살까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일본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 그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푸득 고향을 돌아왔다. 35살쯤에 고향으로 돌아왔대요. 10여 년을 저의 말맞다나 동양 삼국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달인 무명 고위 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10여 년 타향살이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초라하대요. 중국이며 일본이며 동양 삼국을 다녔으나 무엇 하나 변변하게 이룬 것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족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지금 삼복이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적이 회심이 들었는지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지금 36살쯤 서울로 올라왔대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이 다 찌부러진 행랑빵을 얻어 살면서 지금 36살쯤 서울로 올라와서 현저동 비탈에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었대요. 공간적 배경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 살 때 현저동에서 살았대요.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지금 처음 1년 36살에 서울에 와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입에 풀칠하다 그러면 근근히 살아가는 것, 굶지 않고 겨우 먹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조금 더 영어를 잘하게 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37살쯤 되어서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에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 짊어지고 신기료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37살에 신기료 장수를 했다고 했는데요. 헌신을 꿰매어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신기료 장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에 행길에 가 앉아 신기료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수밖에. 소식이 고향에까지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고향 사람들이
삼보기에 대해서 빈정대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일본이나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자전이로구먼.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깁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든감 고향 사람들이 삼보기와 그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을 한다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이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근지 그러면 사물의 바탕, 자라온 환경이나 경력 근본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미천하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코핏들이 삼복이었다. 그래서 지금 삼복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기루 장수인 방삼복을 보고 빈정거리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 그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지금 백주사의 속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삼복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속으로는 그를 멸시하는 백주사의 속마음, 표리부동한 태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 알 수 있으시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분하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핏들이 삼보기가 그야말로 선영의 명당을 들었단 말인지 묘를 잘 썼는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지금 언어 유희도 드러나고 있고요. 대고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백주사의 마음이잖아요. 권세를 누리는 방산복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탐복하였다. 미스터 방으로 권세를 누리는 방산복에 대한 백주사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나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들기도 하고 코핏들이 삼보기에 이 눈부신 발씨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가 방산복이 성공하게 된 까닭을 직접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판소리, 사설체의 문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러한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있어서 일찍이 영어 말이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코핏들이 삼보기의 눈부신 발신 그래서 서술자가 방삼복이 미스터 방이 된 것을 비꼬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 마디나 익힌 것. 방산복이 성공한 이유는 영어 몇 마디 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발단인데요. 백주사와 술을 마시며 거들먹거리는 미스터 방과 그의 미스터 방의 보잘것없는 과거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